강력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 분명히 존재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32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더 떨어져서 담보 비율이 훼손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파는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 리스크가 전면적으로 번질 경우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개인들의 선택이 과연 반등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수급 변화 오늘도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고유가 공헌의 시장의 고금리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진이야 187번 채널. 어제 TK 케미칼 해상 운임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종목인데 1차에서는 좀 먹었는데 2차에서 물려버렸습니다. 100만원 들어가가지고 4.7.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D램 관련주들이 조금 빠졌었거든요. 삼성전기는 비슷하겠구나. 삼성전자도 어제 한 14% 빠져버렸습니다. 어제 인버스가 좋았는데요. 오늘은 물론 처음에야 뭐 반대 매매 같은 것이 나가지고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는데 어제같이 그렇게 얼척없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는 참 그래요. 자국 내에 가난한 사람들 또는 불법 체류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비인도적이,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 총으로 쏴서 죽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란의 어떤 시위자들이 죽는 걸 보고 이란 정권을 공격을 한 건데 참 힘의 논리에 좀 익숙한 사람 같죠. 보통 미국이 침공을 하거나 침략을 하면 표현을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순화시켜가지고 표현들을 하죠. 수고들 하시고요. 성투하십시오. SK 하이닉스 300만원 들어갔고요.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5%에서 한번 나옵니다. 만약에 베이시스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하고 SK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저는 시초에 사이드카 걸리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8K 하이닉스가 8%인데 이게 본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또 이렇게 지속될 것 같진 않은데 고민되네.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사이드카가 걸린다. 시초부터. 전쟁주는 지금이 들어갈 때가 아니고 지금이 팔 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기에는 좀 빠른 면이 있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고점에 있는 전쟁주를 탈 것이냐, 아니면 조정받은 대마를 탈 것이냐. 사다리를 한번 탈까? 사다리 좋지. 사다리. 개미들하고 반대 방향이 답이 될 수도 있지. 반대 방향이 맞을 수도 있어. 이게 복불복이긴 한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 공포에 살아. 찔렀다 뺐다 계속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 개미들이 털렸다. 이러다가 내가 털리는 거 아닐지 몰라. 개미들이 털렸다. 들지? 느낌이 오지. 방산주는 있잖아. 이게 너무 이제 소문이 다 나붙거든.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방사는. 그러니까 나는 또 나 같은 놈도 있어야지. 역시 아침에 이 커피 한 잔은 국룰이야. 이거는 몸에 안 좋아도 먹어줘야 돼. 사실 방산주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 저는 풍산이었던 것 같아. 풍산. 이게 소모품이라. 산이라고 하는 게 소모품이잖아요. 이게 뭐 어떤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요. 현대 로템도 지금 좋았는데 빠지고 있죠. 넥스원 이거 천국 만드는 거죠. 방어. 패트리엇 같은 거죠. 천국. 넥스원. 하나에어로도 넥스원 관련주죠. 아니. 천국. 이런 것들 조금 힘이 빠지고 있걸랑요. 한쪽 힘이 빠지면 다른 쪽에 뭔가 들어오잖아요. 풍선 효과 때문에. 그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아닌가 싶은 건방진 생각을 한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억 이상 고가 매수대에서는 이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1등으로 들어와 있고요. 저가 매수대 1000만원, 2000만원 대는 물론 방산주가 대장인데 고가 매수 때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넥스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금투의 방향이 정해질 거고, 금투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그때는 금액을 좀 실어볼게요. 지금이야 방향을 모르겠어요. SK 하이닉스 200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100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개미들하고 지금 역배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저는 개미들은 지금 하나 시스템, 현대 로템 이런 거에 들어가 있죠. LIG 넥스원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들어가 있지만 이게 메인 마켓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산 관련주들이 개미가 올라탔으니까 메인 마켓으로 넘어갈 때 방산주가 폭락해버리고 많이 떨어졌던 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이게요, 종목 분석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아무리 종목 분석을 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해도 이게 일종의 시소 게임이에요. 한쪽이 빠져야 한쪽이 오르고,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도 새로운 강한 놈이 나타나고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당했잖아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올라와 버리면 초토화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새로운 테마가 올라오느냐, 새로운 종목이 치고 올라오느냐가 내가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지, 몇 프로 먹었으니까 매도한다, 이런 개념이 안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빠지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다른 종목이 들어오고 있나, 이걸 봐야 되거든요. 다른 종목이 세게 들어오고 있나, 이걸 봐야 돼. 없거든. 냅둬야지. 특별히 지금 어떤 종목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현대 로템 빠지고 있죠. 넥스원 빠지고 있죠. 조금씩. 하나 시스템, 이거 개미들이 왕창 올라탔거든요. 빠지고 있잖아요.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힘은 거래량이에요. 초반에 거래량 터졌다가 지금 거래량이 빠지고 있잖아요. 손실이다 이익이다, 이것은 매도 타이밍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새로운 놈이 나타나면 손실일지언정 무조건 던지는 거죠. 저는 솔직히 긴장이 돼요. 지금 이제 8시 42분이잖아요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가 오르거나 정유주가 오르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SK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메인 마켓으로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손해를 봐도 내가 보는 거고 이익을 봐도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해주면 돼요. 사실상 뭐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SK 이건 90만 원짜리잖아요. 두주, 삼성전자 100만 원, 이게 많지 않잖아요. 1억 2억씩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민이 되지만, 나도 빨리 종목 하나를 털어내야지 이 베팅액을 키울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시장이 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버린 것이 오늘 오히려 가장 좋은 재료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을 생각할 때 어제 큰 조정을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오늘의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채팅창을 열어놓고 이런 생각들을 교환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 인터넷에 약해가지고 비난하고 들어오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채팅창을 못 열어요. 채팅창을 열어놓으면 내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내 방송인데 내 입을 막아보려고. 이제 45분이죠. 여기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제가 먹었네요. 일단 많이 먹은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한번 팔겠습니다. 이게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팔고 넘어갈게요. 이게 적당히 올라와줘야 되는데, 하이닉스도 호가창 커버가 됐네요. 이제 매도 물량을 좀 받아주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이제는 인버스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인버스 매도 물량, 그러니까 금투 매도 물량이죠. 금투 매도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오늘 시장은 할 것 같거든요. 욕심내지 않고 소소하게 일단 대응을 해볼게요. 제1 우측 창에, 지금 원형 안에 이 창에 일단 ETF 종목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게 보일 건데요. 저는 지금 인버스를 들어갈 때는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모르죠.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타이밍이 맞질 않아요. 인버스 들어갈 타이밍이 아직 맞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료도 아마 진짜 무서운 게 나타날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반도체 쪽이 발칵 뒤집힐 만한. 수고하셨습니다. 인버스가 좋네요. 인버스가 좀 떨어지면은 들어가 볼까 했는데 인버스가 너무 좋네요. 인버스가 이렇게 좋아버리면 지수는 떨어지겠죠. 사이드카가 걸릴 것 같은데. 수고들 하시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인버스가 엄청 들어오네요. 인버스 빠지고 있죠. 인버스. 베이시스가 별로 안 좋네요. 선물 쪽이 인덱스 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올라왔고요. 하이닉스 300, 삼성전자 300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는 못 들어가겠네요. 무서워서. 변동성 어마어마해요. 약하신 분들은 오늘 매매를 좀 하셔야 될 때. 두 번째 방법은 금액을 확 줄이면 되죠. 개미가 팔고 있고요. 금투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고 있고요. 여기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익 실현 한번 합니다. 플러스 21만원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상황은 예측해서도 안 되고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버스도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인버스 많이 떨어집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무난하게 기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난하게요. 그냥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전투가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100만원씩만 들고 가볼게요. 많이는 절대 안 들어가겠습니다. 뭐든지
뭐든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마이너스 2.8%인데요. 이것보다 지수가 더 오른다는 보장이 오늘 없거든요. SK 하이닉스 대신에 SK 스퀘어를 조금 들어가 봤습니다. 외인들이 물량을 팔고 있죠. 지금 개미들이 사고 있고요. 다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던질 것 같거든요. 절대 물량을 키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대차 나오겠습니다. 기아차 나오고요. 지금 선물 시장 쪽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선물 시장 쪽이 뭔가 좀, 자 일단요 저는 다 뱉어내겠습니다. 뱉어내고 기다리겠습니다. 외인들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빠른 속도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방향성은 아직 모르겠어요. 외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너무 심해요. 인버스가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버스는 힘이 세진 않아요. SK 스퀘어만 정찰병으로 한 주 54만원짜리 가지고 가볼게요. 단순히 그냥 개미 털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버스가 치고 올라오네요. 저는 약간 변두리 쪽으로 빠져가지고 SK 스퀘어를 보면서 판단을 할게요. 어차피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못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갈 게 없어요. 해운주, 정유주 이건 또 오늘은 아니에요. 정말 크리티컬합니다. 인들의 매도 물량이 코스피에서 1조가 넘었었는데 그게 반대 매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찌됐건 지금 매수로 지금 매도량이 많이 줄었어요. 개미들. ETF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 그러면 금투의 인버스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금투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선물 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줘야 외인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외인들이 오늘 어떻게 나올지를. 근데 지금 굉장히 선물 시장이 흔들흔들합니다. 왔다리 갔다리예요. SK 이노베이션이 한 10%까지 올리더니 8%까지 빼버립니다. SK 이노베이션. 장난질이 심한 거죠,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극도로 조심하는 수밖에는 이미 지수가 고점에 있는 상태라 확신을 가지면 망하는 거죠. 개미들 물량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좆되는데 SK 스퀘어를 2주 들어가 있습니다. 2주. 110만 원이에요. 2주여도. 한 주에 50만 원이 넘어요. 겁이 많은 게 아니고요. 시장이 확신이 안 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인들이 아까 사다가 팔고 개미들이 팔다가 다시 사들이고 다만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 금투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는 조금 제한적 아니냐. 인버스는 금투의 매도가 분명히 연결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금투가 사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가 제한적이다고 그러면 시장은 상방이란 소리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거기다 토를 달아보면 난 할 말이 없어요. 니기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다가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한다는 거지. 세상에 뭐 일방적으로 맞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아 저놈은 용수란 놈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저 말에는 뭔가 허점이 있다라든가 저 말이 맞을 것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뭐. 하나시스템 방산주잖아요.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빠지고 있잖아요. 이미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벌써. 이 산을 만든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산을 만든다는 거는요 거래량이 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이 산을 만드는 경우도 산입니다. 차트의 기본적인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산입니다. Z자형이니 M자형이니 W형이니 어찌됐건 다 산 모양이에요. 산이 하나냐 두 개냐 쉽지 않아. 외인들이 3,300억 매도입니다. 선물 시장만 딱 안정이 돼주면 좋은데 지금 이게 저는 그러거든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버리면 세게 들어와 버리면 선물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봐요. 다만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5천억이에요. 코스피가 세지가 않아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막 최소한 2조 3조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5,600억이란 말이죠. 이건 한순간에 마탱이가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티컬 하다고 하는 데에는 이 근거가 있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 매수는 매수인데 뭔가 좀 야해. 코스닥도 프로그램 매수는 매수인데 겨우 800억이야. 야하다는 거지. 근데 베이시스는 백워데이션으로 자꾸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큰 금액을 못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계속 탐색전만 해버리면 경기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움직이긴 해야 돼요.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 적은 금액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이닉스 한 주 들어갔습니다. 92만 원이에요. SK 스퀘어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냥 베팅을 해봤습니다. 야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아슬아슬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날은요 소형주, 중소형주로 들어가기가 아마 불가능하죠.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SK 스퀘어는 나름 센 놈이에요. 어찌됐건 SK 하이닉스의 최대주주니까 저처럼 좀 겁이 많은 사람은 SK 하이닉스에 딱 살짝 간을 보는 것도 괜찮죠. 약간 꼼수지 꼼수. 권투 보면 그러잖아요. 막 잽을 날리면서 간을 보잖아. 손실을 조금씩 보더라도 터지면 팔면 되거든. 뭐가 어려워.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선수들인데 가끔 잽도 날려주고 손실도 조금 감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조금 그러니까 큰 손들
이른바 큰손들이죠. 큰손들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놈들은 그냥 저막손으로 느껴지고 또 뭔 나이 처먹고 저렇게 겁이 많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요 내가 시드가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저는 똑같다고 봐요. 정말로 내가 10억이 시드여도 10억 베팅을 한다고 그래도 이런 컨디션을 유지할 것 같아요. 저는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의외로 조심하는 편은 아닙니다. 계속 잽을 날려요.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뭐 몇 푼 요 10만원 20만원 벌자고 이거를 아끼지가 않아요. 10만원 벌어놓으면 계속 잽을 날리면서 시장하고 계속 어떤 소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미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시장 오늘 안 좋아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겁쟁이처럼 보일 뿐 겁쟁이는 아니다는 것이 흔히 겁쟁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 HP, SP, 테크윙, 파두 이런 것들이 개구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시스트가 되면 대장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SK 스퀘어 좀 사이즈업 했고요. SK 하이닉스 2주 들어갔습니다. 아까 한 주였죠. 근데 여전히 안 좋긴 하죠. 선물 쪽이 안 좋긴 해요. 근데 하이닉스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한 주 뺄게요. 한 주 뺍니다. SK 스퀘어는 그냥 가져갈게요. 제가요 왜 자꾸 이렇게 잽을 날리냐. 제가 진짜 이거 한번 근거를 대볼게요. 제가 근거를 대볼게요. 이 세계 순간 체결창을 보면은요 방산주가 매수하는 경우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방산주가 수급이 계속 들어와 버리면은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볼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왜 계속 찔러보느냐 반도체를. 방산주가 지금 매수가 별로 안 들어와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무지성으로 막 이렇게 찔러보는 것은 아니에요. 방산주가 왜 이렇게 매수가 줄어들었지? 라는 판단을 하고 자꾸 찔러보는 거지. 왜 들락달락 왜 하냐 그러면 무지성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넥스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보다 확 줄어들었잖아요. 넥스원 힘도 많이 빠지고 있고 체결 강도가 93 나오거든요. 이미 매도가 우위라는 소리예요. 프로그램 매도고 한미반도체 얘는 프로그램 매도네. 한미반도체 이렇게 나오면 어찌됐건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아닐까요? 확 줄어들었잖아요. 벌써 극동, 유한이 뭐 이런 것들 방산주들 확 줄어들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내 말이 맞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니까 반발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생각인데 그냥 쿨하게 그건 네 생각이고 해버리면 될 문제를 갖다가 거기다가 토를 달아가지고 막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을 막 입증을 하려고 그래버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슬아슬하다.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세지는 것 같네. 외인들이 아까 3천억 팔았는데 지금 4천억, 5천억 돼버리네요. 개미가 들어와 버렸죠. 개미가 코스피에서 지금 매수로 전환될 정도로까지 매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인버스도 조금 올라가고 있죠. 인버스가 4.8% 상승했네요. 흥하해운이 또 왜 나와? 아따 힘드네. 또 뭐 전쟁 났나? 보를 한번 봐야겠네. 흥하해운이 들어와 봅니다. 흥하해운 스퀘어를 진짜 아슬아슬하다. SK 하이닉스 한 주 들어가 있는 거 2% 돼버렸습니다. 푸른 언덕에 개인이 매수 전환돼 버리네. 금투도 조금 팔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들어오고 인버스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금투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 도대체 마음은 SK 스퀘어 물량 좀 뺍니다. 절반 덜어낼게요. 외인들 매도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마 환율 지금 니케이랑 어떻게 되고 있죠? 니케이가 2.2% 빠지고 있네요. 투도 물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죠. 줄인다기보다는 인버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일단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대기하겠습니다.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외인들이 지금 7천억 매도입니다. 금투는 매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연기금도 빼고 있네요. 인버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개미가 코스피에서 3천억 매수입니다. 인버스 들어가신 분들이 위너일 것 같은데요. 대성산업, S-오일 다 정유 LNG 가스 관련주죠. 금투 애들이 인버스 쪽이 들어오면서 좀 밀립니다. 이 상태로 못 올라가면은 내일은 정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건데 전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인버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프로그램이 매도 전환돼 버렸잖아요. 진입하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진입하는 타이밍이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도 수작업으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그런 경우,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외인들 지금 9,500억 팔고 있고, 이 시간대에 외인들이 보통 2조 원어치 파는데, 그래도 파는 속도는 많이 줄었어요. 제가 희생양으로 SK스퀘어 한 주 들어가 볼게요. 자, 코스피에서 이 프로그램 매도가 왜 중요한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프로그램 매도가 공매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다 별로 안 나오네. 그럼 바닥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선물 쪽만 정상적으로 상승해주면 대성산업이 세 군데에서 다 잡히네요. 자원개발 쪽이죠, 대성산업은. 외인들 매도 1조, 외인들 매도가 1조인데 프로그램 매도는 지금 2천억이란 말이에요. 이 조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조금 쉬겠습니다. 인버스가 너무 좋네요, 지금. 근데요, 지금 인버스를 ETF로 들어온 물량들은 지금 금투로 잡히거든요, 인버스가. 그러니까 어제 인버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사람들은 금투인데 이거 기관이 아니에요. 개미로 봐줘야 됩니다. 개미로. 그러니까 개미가 팔고 기관이 샀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좀 그래요. ETF도 지금 완벽한 환경은 조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절대로 트럼프가 전쟁을 길게 안 끕니다. 무조건 협상 들어갑니다. 협상. 어떤 식으로 해서든. 지금은 위로도 움직이기 거시기 하고 아래로도 움직이기 거시기 하고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가 4,200억으로 올라버렸네요. 이야, 그러면 이거 좆됐는데. 이러면은 힘들어요. 한일 사료까지 나와버리네. 홍해까지 닫히는 오후 한 2시나 1시 정도 돼야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지수가 주저앉을지 아니면 어제는 막판에 주저앉았죠. 오늘 말아 올리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진짜로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심각해져요, 문제가. 그동안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정도로 만약에 마감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거죠.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하한가예요. 3일 동안 내렸으니까. 인버스가 너무 좋아버린다. 인버스 지금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들어갈 때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킷 걸렸네요. 참 세상에. 1조 3천억 밖에 안 팔았는데 서킷이 걸립니다. 며칠 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5조 6조를 팔아도 시장이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1조만 팔아도 서킷이 걸리네. 어제부터 인버스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박이겠습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되면은요 좀 답답해집니다. 아들, 그거 봤지? 어디서 하는 걸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서킷 브레이크 걸려. 아침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신청하기로 했던 교육은 이수학으로 돼 있더만. 그러면 어디서 신청을 하지? 이거를 앞으로 안 끌 테니까 네가 영웅문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되냐? 아, 영웅문이 거기에 신청하기가 있어. 근데 지금은 서킷 걸려가지고 안 돼. 알았어, 아빠가 그럼 조금 이따 해볼게. 알았어? 각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서킷이 걸렸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요, 시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인버스에 들어가가지고 상황이 좋은 상황일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아서 또 지옥 같은 상황일 텐데, 항상 뭐든지 불쏘시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은 재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인버스에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이라도 SK 하이닉스를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일 걱정되는 경우가, 물론 이제 저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제일 걱정되는 경우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들, 특히 언론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승산당하는 경우도 나올 것 같은데, 전쟁이 나던 첫날은 그냥 덤덤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이 지나버리면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는 건데, 그냥 지금 상황은 어떤 분석도 의미가 없고 그냥 도박인 것 같아요. 도박장. 사실 환율은 1,550원만 깨지 않으면 1,550원만 깨지 않으면 좋겠어요. 1,550원을 깨면 정말 그때부터는 좀 국가 신용 등급의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제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지금은 1,479원이네요. 비트코인은 68,000불입니다.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스퀘어 한 주 들어간 거니까 가지고 있어 볼게요. 코덱스 인버스 한 주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지점에서 인버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 주만 들어가서 다른 종목들하고 연동시켜서 비교를 좀 해보려고요. 아우, 시장이요. 쌀벌합니다. 쌀벌해요. 쌀벌하죠. 쌀벌합니다. 으스스합니다. 으스스해. 으슬으슬해요. 저는 지금 두 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하나하고요. 한 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SK 스퀘어 세 주 150만원어치요. 세 주인가요? 세 주 50만원씩이니까 세 주네요. 저는 차분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 위에 선수가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금액을 크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든 저는 크게는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방산주로 올라탄다. 아침에 20만원 넘게 벌었었는데 지금 32,000원 수익이고 SK 스퀘어에서 4만원 손실입니다. 결국 다 까먹었네요. 네, 해결했습니다. 신청했어. 땡큐. 된 거야. 지금 한 주 샀어. 오케이. 자, SK 스퀘어 호가창을 보면은요. 체결 강도, 호가창 강도는 144가 나오는데 한 주 걸려있고 10주 걸려있고 공매도가 걸린 것 같진 않아요. 공매도가. 호가창을 딱 보면 공매도가 걸려있는 호가창은 아니죠. SK 스퀘어. 그렇다고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어떤 놈이든지. 인버스가 플러스 1% 돼버리고 SK 스퀘어가 물타기를 했는데 3.2%. 지금 가는 것은 S51밖에 없구만요. 될 수 있으면 모니터를 꺼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을 때 죽더라도 눈을 뜨고 죽겠습니다. 자, 베이시스 일단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비차익 거래가 중요하죠. 비차익 거래가 3,600억. 3,600억. 외인들 지금 매도 물량이 1조 3천억인데 뭐 이 정도면 괜찮합니다. 아니, 제 생각에 괜찮을 정도예요. 막판에 어떻게 끝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합니다. 아까 인버스 한 주 사놨는데 벌써 플러스 1% 돼버리고요. SK 스퀘어 3%. 안 좋네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SK 스퀘어 마이너스 4%. 당연히 물량을 줄여야 맞죠. 이 상황에서는. 것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당연히 줄여야 맞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이 1억이 넘었었죠. 근데 2,800억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인버스는 조금 하락을 하죠. 와,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와, 정말 이런 무서운 장에 내가 링 위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대견할 정도예요. 정말로 눈을 뜨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짜예요. 진짜 리얼. 지금 저는 링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저한테 혹시라도 저 미친놈 장도 안 좋은데 왜 저러고 자빠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어찌됐건 선수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관점의 차이예요. 상대방이 무섭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싸우겠다. 질 때 지더라도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선물 시장이 지금 약간 백워데이션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 비차익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차익 매도가 지금 2,100억으로 많이 줄었어요. 어찌됐건 표면적으로는 2,100억. 아까 3,000억이 넘었죠. 그러면서 한 주 사놓은 인버스는 아까 플러스 2%까지 갔다가 지금 제자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탑니다. 장이 진짜로요. 진짜로 이대로 무너져 버린다고 그러면 이 S51 보세요. 26%까지 갔다가 지금 6%까지 갑자기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주식 하시는 우리 주치님들은 전쟁터에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위로해주고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그래야지.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고 예의가 아니지. 제발 장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이기든 지든 이 전쟁은 오래가지 않을 전쟁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미국 중간선거가 얼마 남질 않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저도 사실 겁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인버스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상식적인데, 인버스는 한 주, SK 스퀘어는 150만원, 사실은 1,500만원 하고 똑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도발이죠. 도박이기도 하고. 인버스가 플러스 2페어가 마이너스 4 졌다. 지금이 12시 20분입니다. 홍해 쪽에 뭔 일이 있나 봐요. 후티 반군이 뭘 납치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비료 관련주들이 올라가겠죠. 홍해가 막히면 비료 관련주들이 올라가거든요. 호르무즈는 에너지 쪽이죠. 코스피 비차익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올라가네요. 아까 2,000억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3,300억. 그 대신 베이시스는 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익이 아까 3,300억까지 갔다가 2,300억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요.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흔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결과는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혹시 바닥이 아닌가 희망사항입니다. 이 차이 1,725억요. 1,725억. SK 스퀘어
150 들어가 있고 4%. 홍해 쪽에 무슨 일 있나 봐요. 미래생명자원 한 주 들어가 봤습니다. 한 주. 야, 인버스가 안 빠지네요. 안 빠져. 비차익은 1,700억으로 줄었습니다. 매도. 누보까지 나오네요. 누보도 비료주죠. 비료주. 인버스가 너무 셉니다. 개미는 완전히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외인들은 파는 속도는 멈췄습니다. 아까 1조 3천억 팔았었는데 1조 1천억 됐네요. 조금 줄었죠. 금투에서 코스피 1조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빠지냐고. 아, 이거 진짜 젖됐나 보다. 괜히 까불다 젖됐나 봐. 그냥 인버스 들어갈까? 잠깐만요. 비차익이요. 아까 3천억이 넘었었죠. 950억입니다. 비차익 많이 줄었어요. 오케이. 외국인 매도 물량도 좀 줄었죠. 1조 1천억이었는데 1조 뭐 있냐. 외인들 매수로 전환되려고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미 5천억을 샀어요. 코스피에서도 지금 1조 1천억이었는데 9,300억. 그러면은 인버스는 떨어지고 스퀘어는 복구가 좀 될라나? 되겠지? 자, 비차익 451억 남았어. 비차익이 중요해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약간 전략을 세워보자고. 나만의 전략. 자, SK 하이닉스 일단 100 들어갔어. 100 한 주 왕창 들어갔다. 씨발 진짜. 삼성전자 100 들어갔어. 도박했다. 도박 되시겠습니다. 저를 앞으로 도박 이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도박 가자. 자, 비차익도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자, 도박 가자. 삼성전자 200만원 수익이 아니라 200 들어갔다고요. 또 괜히 내가 딴 줄 알라. 도박 이선생. 삼성전자에 200 들어가셨습니다. 자, 가자. 남행열차야 내 야망 싫고 내일을 향해.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를 맞다이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냥 무지성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포들하고 맞다이로 이렇게 뜨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중요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인버스 한 주 사놓은 거 음전합니다. 아까 플러스 3%까지 갔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버틴 거예요. SK 스퀘어 양자 멋져브로. 짠짜잔 어둠을 뚫고 야간 열차야 가자. 내일 향해 가자. 자, 인버스 마이너스 0.8%까지 떨어지네요. 좋고, 베이시스 정상이고, SK 하이닉스가 흔들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믿어보자고요. 아이고야, 쉽지 않다. 와, 진짜 이거는 살벌해. 와, 내 자신을 위해서, 도박 이선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쫙 스스로. 저 또 인생 뭐 있어. 인버스 빠지면서 삼전 하이닉스 스퀘어 상승으로 전환. 오케이, 바리. 그럼 무서우니까 여기서 한번 던져. 일단 던져. 이제 좀 쉴 거야, 나는. 잘 싸웠다. 파마 리서치 코스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코스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코덱스 인버스는 이제 마이너스 1.59%에서 제거해버리고, 코스닥 선물 인버스로 한 주를 들어가 놓고요. 그 다음에 에임드 바이오, ABL 바이오, 파마 리서치 요 세 종목을 심 종목에 넣어보겠습니다.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일단 한 2주, 3주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코스닥에서 개미가 코스닥에서 1조 1천억 팔았고요. 외인들 6천억 매수, 금투 5천억 매수. 코스피는 비차익이 다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후딱 나왔어요. 눈치를 딱 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코스닥으로 환승했습니다. 눈치 빠른 새끼. 전쟁터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살아남는다고. 전쟁터라니까. 일단 코스닥 150 인버스를 한 주를 샀어요. 한 주 사놓고 에임드 바이오, ABL 바이오, 파마 리서치를 조금씩 들어갔네요.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이 6,400억이에요. 코스닥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공매도가 거의 지금 오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코스닥 선물이 조금씩 올라가네요. 이게 올라가면 안 되고 이게 떨어져야지 맞죠. 그래야지 저한테는 유리합니다. 지금 구조로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는요, 외인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개미들이 지금 ETF를 가지고 너무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어요. ETF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외인들이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외인들은 꾸준히 매도만 하는데 뭐 걔들이 장난치고 어쩌고 할 게 없죠. 오히려 개미가 주포이고 개미들이 레버리지라든가 겉버스를 가지고 흔들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막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의도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찌르고 빠져야 돼.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레버리지가 현물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계산은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뭐 옛날식으로 외인들이 장난치고 있다 어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방향도 없고 불규칙해요. 특징이 맥락도 없고 방향도 없고 뭐 시장이 그냥 럭비공처럼 움직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락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석할 때는 외인들이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외인들이 장난을 칠 때는요 딱 그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있어요. 우선 선물 시장을 매도 계약을 때리면서 선물 시장을 흔들어 놔요. 웩더 독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도를 때린다든가 어쩌든가 그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맥락이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땐 근거는 없지만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외인은 아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것이 ETF 파생상품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개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렇게 하락시킨 것은 절대 개미가 외인 아니에요. 오늘 외인이 뭐 얼마나 던졌길래요? 1조 던졌잖아요. 외인이 1조.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서킷 나오고 이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개미들이 흔들어 놓은 거다 그러면은 아니 말로 내일이라도 하고 올라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웩더독 현상을 일으키면서 선물 시장을 흔들어 버리고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인버스를 타야 돼요. 무조건 인버스를 타야죠. 뭐 두말 필요 없지. 그건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전문가들이 딱 판단을 했을 때 증권사 쪽 애들이 LP 애들이 딱 판단을 했을 때 야 이것은 이제 바닥으로 좀 까야겠다. 지금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기관에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개미예요. 지금 개미의 어떤 레버리지라든가 ETF 물량들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딴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맥락 없이 들쭉날쭉 럭비공처럼. 그러니까 인버스를 들어갈 때는요 일단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럭비공처럼 인버스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보면 그것도 또 죽쓰는 거니까 일단 주체가 있어야 돼요. 공매도를 칠 만한 주체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공매도가 아니거든 지금. 그냥 ETF 쪽에서 파생상품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도박 이 선생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팩트는 아니고 가자 야야간 열차야 이렇게 인버스가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물이 빠지는 수밖에 없죠. 파마 리서치 마이너스 0.4% 이게 20 들어가 있고요. 65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ABL 바이오 마이너스 2, 에임드 바이오 27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2%네요. 2.4. 코덱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는 플러스 1.51%네요. 한 주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려고 이걸 올려놓고 코스닥을 세 종목을 샀는데요. 좀 상황이 좀 안 좋네요. 다만 아까 럭비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가 오르는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제 말은. 야, 연기금에서도 양시장에서 매도로 전환해버렸네요. 비겁한 새끼들. 코스닥 인버스가 2% 올라버리네요. 내가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금액을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한테 옵션이 있습니다. 지수를 의도적으로 까는지 아니면은 개미들의 어떤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럭비공처럼 방향성이 없는 건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조금 실례합니다. 와, 코스닥 선물 인버스 플러스 3% 돼버리네. 야, 이러면 또 나가린데. 야, 보통 외인들이 사거나 금투가 사면 올려치기로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 특이하네요. 코스닥을 외인들이 사고 금투가 사거든요. 근데 올려치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매수를 하네요. 오늘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는 신용 물량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동안은 뭐 신용 물량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신용 물량을 봐가면서 들어가야겠네요. 저는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지금 2시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요 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를 조금 사가지고 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워낙 그동안 장도 좋았고 이제 오늘까지 빠지면 한 3일 빠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3일, 현대차도 3일, 2일.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시장이 하지 않을까.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막 그런 상상을 합니다. 기억나시잖아요. 아침마다 갭으로 3% 4%씩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동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이 된 거지 내가. 어제 14% 삼성전자, 오늘 10% 떨어졌으면 거의 하한가 맞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 당연히 들어가고 싶지. 그러지 않을까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7, 어제 15%, 그 전날 3, 거의 하한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는 계속 높여왔으니까 코스닥 인버스가 플러스 3.23% 올라버리네. 이거 답도 없다 이제.
아이씨, 세 종목 조금씩 두세 주씩 들어갔는데 큰일 났다. 아닌데 이거 2시가 넘어가네요. 2시 개미가 코스닥에서 1조를 팔았네요. 개미가 코스피에서 매수로 전환됐는데 이거 아마 삼성전자일 거야. 하이닉스하고. 오우, 니케이가 4% 빠져버렸네요. 상해 1.4%. 항생 2.7%. 근데 지금 분위기는 막판에 현물 매도가 투매가 나와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갑자기 선물 쪽이 좀 안 좋아지니까 별로 생각이 다르네요. 코스닥 인버스가 너무 오르네요. 와. 이러면 시장이 완전 폭망각인데 코스닥 인덱스가 아까 사놨던 게 5%가 올라버리네요. 한 주 사놓고 코스닥 종목을 3개를 들어갔는데 올라간 만큼 다른 것이 다 떨어져 버리네요. 아무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될 듯한데요. 희망이 없습니다. 국자. 자, 손절 처리합니다. 현재 18만원 수익이었는데요. 다 처리합니다. 엠드바이오, ABL 바이오, 파마 리서치까지 처리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처리합니다. 오늘 89,000원 수익으로 마무리하고요. 상황 엄청 안 좋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건 생각 밖으로 안 좋습니다. 내일은 반등이 좀 나오면 나머지 서울 반도체라든가 TK 케미칼도 정리를 해야겠네요. 손절을 해야겠네요. 수고들 하셨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인버스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합니다. 지금 들어간다는 건 내일 조금이라도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게 더 나을지 싶습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잠이 오네요. 자, 안녕.